구체적으로 쓰기에는 좀 그런 이야기지만 어느 사이트에서 읽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쇼크를 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읽은 분이라면 이걸 보고 알아차리실 수도 있겠죠. 결코 뭘 까발리거나 할 생각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또 그 이야기에 나온 지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논할 이야기의 지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니셜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현인 것 같네요. 그 이야기의 묘사는 아무리 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나타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장소를 특정 짓는 부분은 기술을 피하려 합니다. 내 고향 지역은 산이 많습니다. 야생곰이 사는 걸로도 유명한 지역이죠.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도시에서 온천을 찾거나 관광을 하러 많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이 주변 마을들은 예로부터 산나무를 뜯어다 파는 등 산에서 생계를 해결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산에서 곰을 만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죠. 하지만 그 곰과 쌍벽을 이루는 괴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에 들어갈 경우 대개 곰을 쫓아내려 방울을 몸에 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예로부터 곰을 쫓아낼 때 방울을 다는 것 말고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곤 했습니다. 상세한 방법에 관해서는 명확한 말이 없었지만 나도 어릴 적부터 방울 말고 다른 걸로 곰을 쫓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열어서는 안 되는 령문을 열어버린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 령문은 구사령문이라 불리곤 했습니다. 이 령문의 끝에는 명계로 이어지는 거대한 령도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을 지나가는 온갖 생명체의 영혼을 마치 블랙홀처럼 끌어들여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령문은 한번 열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닫지 못하고 언제 그것이 열릴지 또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숫자 이상의 영혼을 집어삼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던가 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느새 스스로 닫힌다는 말이 전해질 뿐입니다. 그 령문은 한 사람 이상의 영혼을 산재물로 바쳐 열린다고 합니다. 계문이 되는 조건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첫째,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 사이 어슴푸레할 때와 완전한 어둠 사이의 시간일 것. 둘째, 1명 내지는 2명 정도의 적은 인원만 산에 들어설 것. 셋째, 특정한 리듬으로 어떤 소리를 낼 것. 넷째, 계문 직전까지 의식을 유지할 것. 이외에도 다른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실제 이 령문이 열렸을 때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득한 옛날 이 령문이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뿐입니다. 또 만약 모든 조건을 채워 령문이 열려버렸다고 해도 낮이나 밝을 때는 딱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어슴푸레해지면 령도가 입을 열고 밝아지면 령도가 일시적으로 막힌다는 거죠. 구사령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8명의 사령과 1명의 문지기에 의해 열리는 령문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입산한 사람이 조건들을 모두 채운 후 어떤 리듬으로 소리를 울리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둘러싼 8방향에서 순서대로 어떤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둘러싸듯 들려오는 그 대답은 서서히 좁혀 들어와 결국에는 그 정체가 보일 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영도 안쪽에 시선을 뺏기면 그 순간 마지막 사령인 문지기가 그 사람을 습격합니다. 그 영혼을 산 제물 삼아 령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귀신 같은 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이야기는 전혀 믿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와 무척 유사한 이야기를 보게 돼서 이걸 적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적은 대로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만으로 영도는 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서 추론하건대 아마 그는 계문 직전 우연히 기절했기에 령문이 열리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에 내려오던 이야기에도 마지막에 어떠한 이유든 정신을 잃은 이는 령문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 구사령 문이 열렸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이후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평판이 나쁜 의사. 할아버지는 젊을 적 깊은 산속 마을에 살고 있었다. 마을에는 그닥 평판이 좋지 못한 의사가 딱 한 명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알고 지내던 나이 지긋한 남자가 맹장염에 걸리자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고름 처치를 잘못한 탓인지 그만 복막염이 일어나고 말았다. 시내 병원으로 옮겨 장세척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한겨울인데다 눈이 엄청나게 오는 지역이라 버스는 이미 끊겨 있었다. 운 좋게도 우연히 마을에는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소달구지에 환자를 태워 시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환자는 진통제를 맞고 담요를 칭칭 감싼 채 달구지에 올랐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통증 때문에 마구 뒹굴다 담요는 다 풀려버렸다. 입에서는 계속 의사를 원망하는 말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 의사가 제대로 처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잔뜩 앙심을 품은 것이었다. 너무 날뛰는 그를 견디다 못해 의무병 한 명이 그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결국 환자는 저녁 무렵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의무병이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완전히 죽은 후였다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까지 데려갈 필요도 없다는 판단하에 그의 사체를 도중 어느 민가에 내려놨다고 한다. 마을에서 사람을 보내 사체를 인수해가라는 것이었다. 그 집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요로 사체를 감싸 널빤지에 올리고 마구간에 사체를 안치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집주인이 사체에 향을 올리려는데 담요만 남아있고 사체가 사라졌다. 사체는 마을 수술을 했던 의사 집 앞에서 발견되었다. 환자는 꽁꽁 얼어붙은 채 두 눈을 치켜뜨고 의사네 집 현관 앞에 눈투성이가 되어 우뚝 서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 광경을 본 의사는 혼비백산에 그대로 자빠져 허리를 다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사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그 의무병이 죽음을 확인했을 뿐더러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 밤부터 아침까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도착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걸 강조했다. 그 후 그 마을은 계속 의사 한 명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 마을 진료소에 아무리 새 의사가 들어와도 모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버린다는 것이다.